해보세요, 여러분. 몇 번 볼 차례냐면, 쌤 79번 해설해줬는데, 76번부터 할 차례예요. 근데 79번은 쌤이 그 최단거리로 푸는 방법 설명해주느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해보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지? 76번부터 해봅시다. 최단거리로 푸는 문제가 그리고 또 있어. 뒤에 가면 최단거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또 해봅시다. 76번부터 좀 보자, 여러분. 76번. 어렵진 않은데 쫙 풀고 갑시다. 76번부터.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갈 거래요. 알지? 써놓을까? 1, 2, 3, 4에서 이렇게 정의역이야. 이렇게. 여기 이제 공역 1, 2, 3, 4, 5, 6 써놓자. 이렇게 갈 거래. x에서 y로. 그죠?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라.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가족권부터 한번 써볼게, 쌤이. 가족권이 F1이 F2보다 작거나 같고, 요렇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F1 더하기 F3. 이렇게. 그 다음이 F1 더하기 F4. 하나씩 집어넣어서 풀지는 않았지, 여러분. 그죠?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식을 어떻게든 예쁘게 조작을,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해봅시다. 나조건을 보니까 그리고 F1과 F2를 더하면 짝수래,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짝수래. 맞죠? 그죠? 더해서 짝수라는 건 뭐야? 짝짝이거나, 두 놈이. 아니면 홀홀이거나, 그런 말이지. 그지?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 맞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식을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F1이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보이지? 여기도 F1, 그지? 여기도 F1, 그죠? 여기도 F1. 맞지, 그치? 네? 그래서 가족권을 내 마음대로 좀 변형을 해볼게. F1만큼을 다 뺍시다. 모든 항에다가, 그치? 그러면 F2 빼기 F1, 이렇게, 그치? 여기는 어떻게 되나? F3, 그치? 이쪽은 F4,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러분. 맞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치?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0이 될 수, 0 될 수 있구나. 쏘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치? 괜찮아? 요 상황인가 봐. 되죠? 오케이? 그래서 F3이랑 F4는 얘네들은 F2 빼기 F1이 얼마인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중복조합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F2 빼기 F1은 얼마인지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맞죠, 그죠? 네? 그럼 찾아봅시다. 근데 F2도 짝수고, F2가 짝수면 F1도 짝수고, 얘가 홀수면 얘도 뭐였어? 홀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게 짝수니까 F2 빼기 F1도 짝수가 돼야겠지. 0을 포함한. 맞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놈으로서 가능한 값이 0이거나, 그지? 또 뭐도 있겠어? 뭐 2거나, 그지? 또 뭐도 있겠어? 4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야 4인 거 아니야, 여러분? 괜찮지? 오케이? 차이가 6 날 수는 없잖아요. 요 안에 있는 숫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맞아? 괜찮지?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쭉쭉쭉 가보자. 그지? 첫 번째. F2 빼기 F1이 0인 경우, 이렇게. 그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완전히 똑같다는 거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똑같은 거 다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뭐,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6가지 경우 있는 거네. 괜찮지? 6 곱하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되죠? 오케이? 여기만 이제 쌤이 갖다가 계산할게.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이제 어떻게 변해? 0보다 크거나 같고, F3이. 그치?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6.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오케이? 물론 0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거를 좀 바꿔놓자. 그지? 얼마로 바꾸면 돼? 1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은 6개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2개를 택하면 되겠다. 맞죠? 곱하기 6H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 맞죠? 그죠? 자, 이제 계산해보고 그 다음 것도 가보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은 F2 빼기 F1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예를 들어 얘가 1이면 얘는 얼마면 돼? 3. 2면 4. 그치? 3이면 5. 4면 6. 이렇게 있나 본데, 여러분? 응? 순서상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있겠다. 되죠? 4가지 경우. 괜찮지? 그리고 만약에 둘의 차이가 2야?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 요렇게. 그러면 2부터 6까지 5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놈들 중에 중복 허용해서 몇 개? 2개를 택하면 되겠다. 맞죠? 그죠? 네? 따라서 4 곱하기 그지?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2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는데 맞지? 그치? 마지막 거도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지? 응? 빠르게 해봅시다. 마지막 거 어떻게 하면 되나? F2 빼기 F1이 4인 경우인가 본데 그치? 네? 그러면 1호 26 이렇게 있네. 2개야? 맞지? 2 곱하기 그죠? 여기 이제 4부터 시작해서 6까지니까 3개의 자연수가 있잖아. 그지? 3H 2 너를 계산하면 되겠다. 맞죠? 그죠?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맞잖아요. 그죠? 되지? 자, 넘어가도 되겠지, 그치?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죠? 넘어갑시다. 77번으로 가자. 자, 봅시다. 77번도 해보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거래. 여기는 대응관계를 좀 그려놓을게, 쌤이. 대응관계를 써먹을 거라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자. 이렇게. 이렇게. 그지?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랬는데, 가족권을 보니까 F1, F2, F3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중복조합을 활용하라는 거 아니겠어? 그치? 어떤 애들끼리? 요 1, 2, 3끼리.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권만 있으면 1, 2, 3, 4, 5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3개를 그냥 선택하면 돼. 가족권만 있으면. 맞죠? 그렇진 않지. 그지? 나조건도 봐보자. 나조건은 뭐래? 1보다는 F5가 크대요. 그거보다는 F4가 크대. 이렇게 주어져 있나 봐. 맞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대네. 그러니까 1, 2, 3은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고 4랑 5 있지. 요렇게. 얘네들은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나 보다. F5가 더 작으니까. 맞지 여러분? 그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조건밖에 없어. 그러면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2, 3, 4, 5 4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으면 돼. 4C.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는지가 그냥 정해져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똑같은 걸 뽑으면 안 되거든. 맞죠? 나조건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조건도 좀 봅시다. 다조건. 다조건은 뭐야? FA가 B이고 AND 그지? FB는 A인 그지? 이러한 원소 A와 B가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 이 말이네. 맞죠 여러분? 그치? 네? 우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지? FA는 B로 가고 FB는 A로 가는 이런 상황 어디서 봤잖아요. 선생님이 뭐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했냐면 F 합성 F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그치?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으로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애시당초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는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 있어 이랬어. 애시당초 자기로 가니까 뭐 한 번 더 넣어봐야 뭐 자기 자신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 방법으로서 크로스를 그리면 돼 이랬는데 크로스를 그린다는 게 이거야. 응?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설명해도 되나? 이렇게? 여기 A가 B로 가고 B가 A로 가잖아. 함수 F 안에서. 근데 이걸 합성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지는 거거든. 오른쪽에 대응관계가. 그러면 A가 B를 거쳐서 다시 자기 자신 A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돼? 괜찮지? 요런 상황. 그때 쌤이 한번 설명했던 거지.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 다조건을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크로스가 그려지는 상황이 한 번은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 대응관계를 쌤이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그때 이 크로스가 한 번은 그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크로스가. 이해돼? 괜찮지? 근데 봐봐. 얘네들은 1, 2, 3 있지.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증가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며. 1, 2, 3이. 가령 쌤이 이 5개 중에 3개를 뽑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잖아. 그러면 여기 너무 단정한가? 이렇게 어떻게 뽑을래? 뭐 이렇게 뽑을까? 이렇게 뽑잖아. 그러면 크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쌤 말하는 거 이해돼? 괜찮지? 되죠? 되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이 1, 2, 3 집합들끼리는 이런 크로스가 애시당초 존재하지가 않겠지. 이해돼? 괜찮지? 돼? 그럼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존재해야 이런 대응관계가 그려지냐 그거를 지금 따져달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1, 2, 3만 데리고 있는 집합을 A라고 생각하고
여기 3, 4, 5를 데리고 있는 집합을 B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쌤은 오케이? 그때 이 다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 다조건을 충족할 때 나는 이렇게 써놨는데 첫 번째로 B 집합 안에 있는 애들 둘이서 다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B 집합 안에 있는 두 놈이 그냥 다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크로스를 그리는 거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조건 충족하잖아요. B 집합에 있는 거 둘이 다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되지? 두 번째는 A 집합에 있는 거 둘이서 다조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크기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A 집합에 있는 거 하나와 B 집합에 있는 거 하나가 이제 힘을 합쳐서 다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이해돼? 가령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다조건 충족할 수 있다고.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지.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쌤이 아직 안 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5는 2보다는 큰 값을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F4는 얼마보다는 큰 값을 가져가야 되냐면 3보다는 크거나 여기 큰 값이라고 그랬구나 쌤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 얘는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F4로서 가능한 값이 몇 개 없어요. 맞지 여러분? 3 아니면 4 아니면 5겠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이거야. 되죠? 오케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이 다조건을 충족하는 애들이 집합 B에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다조건을 충족하는 애들이. 알겠지? 오케이? 이거 그림 그려줘야 될까? 안 그려줘도 될라나? 그지? 그래죠? 이렇게 4랑 5가 이렇게 있어. 그때 4는 5로 가고 여기만 쌤이 또 그린 거야. 5는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는 이런 상황. 알겠지? 그러면 다조건 충족한다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4랑 5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그냥 한 가지고. 맞죠? 나머지 1, 2, 3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그냥 몇 개 뽑으면 된다고? 3개 그냥 이렇게 뽑아버리면 된다. 그 말이지. 되죠? 오케이? 괜찮지?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되지? A에 있는 거 하나랑 B에 있는 거 하나가 다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맞죠? 근데 4로서 이 4 있지 4. 4로서 가능한 게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라며. 4가 가능한 값이 3 아니면 4 아니면 5라며. 근데 4가 5로 가는 경우는 1번에서 했어요. 그지? 그러면 4가 3 또는 4로 가는 경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4가 3으로 가면 3이 4로 가면 이 다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 면을 이렇게 많이 써. 4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면 이 다조건을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4가 갈 수 있는 게 3 또는 4 또는 5인데 5로 가면 요 가격으로 쌤이 해놨다고. 이해되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봐봐. 3이랑 4가 다조건을 충족한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로. 응? 그러니까 2번 안에 소분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조그맣게. 3과 4가 이 다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해되죠? 오케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간 거야. 되지? 그럼 5가 갈 수 있는 거는 5는 얘가 3으로 갔잖아. 그지? 그럼 5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2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냐면 얘보다는 작은 걸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1보다는 크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인 경우에는 1 곱하기. 이 1이 누구냐면 5가 대응되는 숫자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그리고 F3이 어디로 갔어? 4로 갔네. 그죠?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 요 두 놈이 어디로 대응될지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잖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으로 갔으니까. 4구나. 얘가 지금 4로 갔으니까. 되죠? 그래서 1부터 4 사이 4개의 자연수 중에 2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면 되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라고 하면 돼? 4H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돼? 이때 F5는 어디로 갔다고? 2로 간 거야. 생각하고 있어야 돼. F5가 어디로 갔다? 2로 갔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얘가 3으로 갔어. 오케이? 그러면 또 누구랑 충족시킬 수 있어? 4가 2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가 1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조건을 충족할 때는 4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는 거 그거밖에 없네. 그지? 4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5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또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되고 있어? 괜찮지? 그러니까 5가 아까 4로 가는 건 여기 위에서 했으니까 맞죠? 5가 어디로 가는 거 하면 돼?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죠? 5가 3으로 가고 3이 어디로? 5로 가는 경우 그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소분류해보면 누구랑 누구로? 3과 5로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다 이거네. 괜찮지? 되죠? 한번 해봅시다. 5가 3으로 갔어. 그러면 F4는 3보다는 큰 거 가져가야 되니까 4 또는 5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는 거네. 4 또는 5. 이해되지? 괜찮지? 두 가지 경우. 나 하고 있는 거 되고 있어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3은 어디로 갔어? 5로 갔으니까 1, 2, 3, 4, 5 중에 중복 허용해서 1, 2가 대응되는 거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5H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되죠? 오케이? 여기에 괄호 써주면 F4는 얼마 또는 얼마로 가는 거야? 4 또는 5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쌤이 여기 앞에다가 2를 곱해 놓은 거지. 얘는 가족권에 의해서 중복조합을 그냥 쓴 것 뿐이고요. 괜찮죠? 되지? 왜 써놨냐면 얘랑 겹치는 상황이 없어. 기억과 니은에 곱사건이 없다고. 응? 아니 뭐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얘는 F5가 2로 간 거고 얘는 F5가 3으로 간 거니까 곱사건이 없어. 그러니까 더 빼야 되는 사건이 없다고. 괜찮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나요? 한번 봐보자. 2랑 5를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봐보자. 2랑 5를 가지고도 가능한지 한번 봐봅시다. 알겠지?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야 돼? 대응관계를 5는 2로 가고 F5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해봐야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지, 그지? 얘가 2로 가고 2가 5로 가는 경우 이렇게. 괜찮죠? 되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 거야? 2로 갔으니까 얘는 3 또는 4 또는 5로 가면 되겠다. 괜찮지? 되죠? 세 가지 경우 있겠네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리고 F2가 5로 갔어?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5로 간 거니까 자동으로 F3은 어디로?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 크기 순이니까.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5가지 경우 있는 거네. 괜찮죠? 오케이?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되지? 뭐가 찝찝한데? 맞죠? 안 찝찝해? 자, 컨닝해보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계산 안 해봤지만, 응?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해보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계산해봐봐. 얼마야? 2 곱하기 15니까 30이야? 여긴 얼마야, 여러분? 10이야? 계산해. 얼마야? 35야? 그죠? 계산해보자. 얼마야? 요렇게 하면 45. 그죠? 요렇게 하면 45. 90이야? 아, 맞네.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그죠? 자,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거 해보자. 막 쉽진 않았지, 그지? 자, 78번 봅시다. 이거를 이어서 쌤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 78번에 나조건 봐볼래요, 여러분? 나조건? 78번에 나조건 봐보면 여기 있죠, 여기.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나조건 봐보면 78번에. 맞지, 그치? 돼?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알지? 그 합성함수의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 말이니까. 4, 5, 6이 저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 말이잖아. 괜찮지? 자, 해봅시다. 78번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 1, 2, 3, 4, 5, 6. 1, 2, 3, 4, 5, 6. 자, 가족권부터 한번 써봅시다. 가족권은 뭐라 그랬냐면 F1과 F2와 F3 그리고 F4 얘네들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네. 그치?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1, 2, 3, 4가 F1, F2, F3, F4가 이와 같은 관계를 따라 중복조합을 활용해줘. 그 말이네. 괜찮지?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 놈들이 이제 요렇게 세트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F 합성 FN이 N이 되도록 하는 이거인. 그지? 그 N값이 실근이 4, 5, 6이래. 이렇게. 그지? 네? 근데 요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애들에서 등장하는지를 쌤이 방금 정리해줬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되려면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낱개로 존재하는 실근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돼요. 대응관계로 보여주면 이렇게.
네? 이런 애들이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 있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애들이. 오케이? 또 누구도 가능하냐면 크로스로 이거 뭐야? 크로스로 대응되는 이와 같은 A, B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홀수로 안 나오고 단일로 안 나오고 켤레로 나와. 켤레로.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존재하려면 단독적으로 실근이 1개 이렇게는 안 된다고. 2개, 4개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켤레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지? 그러니까 너를 충족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지. 하는 거 이해되고 있어? 괜찮지? 되죠?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4, 5, 6이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4, 5, 6이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4, 5, 6이 죄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4, 5, 6 중에 두 놈이 짝을 지어서 켤레로 대응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하는 거 이해되나? 되죠? 오케이?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케이스야. 네? 4, 5, 6에 있는 애들이 응? 우리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불러놓을까? 우리끼리 4, 5, 6에 있는 애들 얘를 이제 집합 A라고 이렇게 합시다.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X들 A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걔네들이 다 자기 자신으로 갔어. 이렇게 해보자고. 이해돼? 그러니까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고 6은 6으로 가도 이 나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요. 괜찮지? 되죠? 그러면은 누구만 결정해주면 돼? 1, 2, 2, 3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네. 근데 4가 4로 간 걸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괜찮지? 네? 그러면 1, 2, 3은 1, 2, 3, 4 중에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아주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 그죠? 4의 H 얼마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3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지?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집합 A 안에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어떻게 써놓을까? 저 노란색 2번 있지? 얘를 충족하는 이거인 A와 B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이 말이지. 됐어? 그러니까 크로스를 그리는 애들이 있어. 그 말이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 놈 중에 딱 두 놈만 크로스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해돼? 그러면 그 두 놈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차라리 셋 중에 누가 자기 자신으로 갔는지를 결정해줘도 되잖아. 쌤 말하는 거 이해돼? 그치? 괜찮지?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고려하지 않고 봐봐. 두 놈은 크로스를 그릴 거고 한 놈은 자기 자신으로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만약에 4가 자기 자신으로 갔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크로스를 그려주면 돼. 5가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 갔어? 그럼 얘네들이 크로스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응? 6이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 갔어? 그럼 얘네들이 크로스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안 돼. 어? 왜냐면 가족관에서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제거해주면 되겠지. 얘만 빼. 맞죠? 그럼 이제 얘랑 얘만 남는 거잖아. 그지? 괜찮아? 그러면 4, 5, 6은 일단 배정이 됐고 누구 남았어? 이 위에 있는 1, 2, 3 어디로 갈지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4가 4로 대응된 거니까 얘랑 똑같겠다. 괜찮지? 됐어? 그래서 얘는 이제 4H3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죠? 얘는 4가 5로 간 거니까 여기는 이제 5H3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가 5로 간 거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것들이 이제 다 더해줘. 그 말이네. 괜찮겠죠? 되지? 넘어가 되겠지? 그지? 사족을 조금 붙여보면 여러분, 응? 사족을 좀 붙여보면 이게 확률과 통계 뿐만 아니라 수투에서도 이런 기출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쌤이 요걸 이제 평면상에서 어떤 애들이 실근이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가령 이런 거야. fx가 지금 무슨 함수인지 나도 모르잖아. 다항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그려줄게, 쌤이. 3차 함수를 가지고 기출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러면 요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단 허공에다가 항등함수를 하나 그려놓는 거야. 다시. 요 합성함수의 방정식의 실근으로서 원시함수 fx랑 항등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될 수 있어. 그 말이니까 항등함수를 하나 그려놓는 거지. 이해돼? 예를 들어 항등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 그럼 여기 교점의 x좌표가 3개 등장했잖아요. 그 3개가 죄다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 있어. 그 말이야.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얘는 뭘 뜻하냐면 a, b를 지나고 얘는 fx가 얘를 평면상에 표현해 놓으면
A, B를 지나는 동시에 B, 누굴 지나야 돼? A를 지나야 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돼 있는 애들이 그런 순서쌍들이 있어. 그 말이야. 이해돼?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다시 곡선 위로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아니라고. 그럼 어딨냐 이거지. 응?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저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5개. 하나, 둘, 셋, 뭐 넷, 5. 이렇게. 오케이? 여기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알겠죠? 되지? 평면에서 보면 이렇다. 괜찮지? 넘어가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80번도 보자. 80번. 80번도 조금 까다로웠지, 여러분? 귀찮았죠? 응? 80번이 그 79번이랑 똑같이 최단거리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해봤어? 최단거리로도 해봤어? 오, 응용력이 좋은데. 해봅시다. 근데 최단거리로도 해보고, 그냥 말로도 해보고, 두 개 다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보자. 80번 봅시다. 1, 2, 3, 4에서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갈까? 아니라 0, 1, 2, 3, 4, 5로 갈 거래요. 0, 1, 2, 3, 4, 5로 이렇게 갈 거래. 1, 2, 3, 4에서 0, 1, 2, 3, 4, 5. 그죠?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랬네. 그죠? 가족권부터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있어? F1보다는 누가 크고? F2가 크거나 같고. 그치? 그냥 다 집어넣을게, 쌤이. F3이 크거나 같고 F4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중복조합을 써. 이거네.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그죠? 그래 놓고 나조건도 한번 봐보자. 나조건. 나조건은 뭐래? FA가 A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A는 유일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화살을 쏜 놈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이네. 괜찮지?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자기 자신으로 화살 쏜 놈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넌지 그걸 이제 계산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걸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여러분. 그죠? 첫 번째. 자기 자신으로 화살을 쏜 그 A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알겠지? 고려해야 될 게 꽤 많지. 왜냐면 그림을 또 그리자. 왜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으냐면 봐봐. 얘가 여기다 화살을 쐈잖아. 이렇게 1이 여기다 화살을 쐈잖아. 그럼 크기 순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1보다 크거나 하나 어디 갔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2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려해보면 2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는 못 가. 3 또는 4 또는 5. 괜찮지? 돼? 그리고 3도 자기 자신으로 못 가고 4도 자기 자신으로 못 가는데 한 번에 계산이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얘가 4로 갔어. 그러면 F3은 자동으로 나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맞지? 그러니까 F3은 어차피 3으로 못 가니까. 그지? 근데 예를 들어 F2가 그러니까 2가 예를 들어 3으로 갔어. 그럼 이때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를 배제해줘야 된다 이거지. 지금은. 쌤 말하는 거 이래? 그쵸? 되지? 그러니까 이걸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해볼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F2가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서 3 또는 4가 갈 수 있는 가지수들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해봅시다. 첫 번째, 소분류를 하고 있는 거야. 1번 안에서 F2가 만약에 1로 갔어. 이렇게. 그지? 얘가 1로 갔어. 이렇게. 그러면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몇 개 택하면 돼? 2개를 택하면 되지, 여러분. 오케이? 너무 빡셀 것 같지만 그냥 하면 돼. 봐봐. 5개 중에 2개를 택했어. 근데 이게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왜? F3은 3으로 가면 안 되고 F4는 어디로? 4로 가면 안 되니까 빼고 싶은 거야. 여사건들을. 그러니까 F3이 3으로 간 경우와 F4가 어디로 간 경우를? 4로 간 경우를 빼야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OH 안에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4로 가는 경우가 중복 카운트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해줘야겠지. 곱사건을. 이해돼? 근데 그게 빡세진 않다고. 봐봐. F3이 3으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4로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잖아요. 그냥 3개 빼면 돼.
이해되지? 오케이? F4가 4로 갔어 이렇게. 그러면 얘만 아직 화살을 안 쐈잖아.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잖아. 3개 빼면 된다고. 이해돼? 그리고 중복되는 건 몇 개 있어.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4로 가는 거 한 가지지. 다시 더하면 돼 그냥 이렇게. 되죠? 오케이? 되지? 이거를 이제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해봅시다. 응? 자, F2가 2는 안 되니까 3이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알겠지? 오케이? 대응관계를 하나씩 다 그려보는 거야. 응? F2가 3으로 갔어. 이렇게. 그러면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2개를 더 택하면 되잖아요. 그지? 거기서 이제 뺄 거라고. F3이 3으로 가는 거랑 F4가 4로 가는 거를 각각 다 뺄 거다 이거지. F3이 3으로 갔어. 그럼 3개 있네, 3개. 아까랑 똑같네. 맞죠? 그러니까 F4가 4로 갔어. 그러면 3으로서는 3 또는 4로 가야 되니까 몇 개? 2가지 경우 있겠지,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곱사건이 하나 있으니까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해보자. 디귿은 뭐야? F2가 어디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러니까 얘가 4로 가는 경우, 이렇게. 맞아? 그러면 EH2에다가 여사건을 빼야 되잖아, 여러분. 근데 F3이 3으로 가는 건 이 디귿 안에는 어차피 없다고. 그럼 뭐만 빼면 돼? F4가 4로 가는 경우만 빼면 되지.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F2가 마지막으로 5로 가. 그럼 뭐 빼고 말고도 없어. 그냥 한 가지.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리을. F2가 5로 가는 거. 그거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괜찮죠? 됐어?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괜찮죠? 오케이? 계산까지 그냥 해버려? 하지마? 해봅시다. 자, 왜냐면 쌤이 이따가 최단거리로도 풀어줄 거니까 최단거리 먼저 할까요, 여러분? 최단거리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 여러분? 응? 가로줄 몇 개 그어야 돼? 가로줄. 공역에 지금 원소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 있으니까 6개 그려야 되는 거지. 맞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다리를 타는 거야. 여기가 이제 0, 1, 2, 3, 4, 5 이렇게 해보자고. 이 첫 번째 사다리를 타는 놈이 F1 이렇게. 너를 F1이 탈 거고, 여기가 이제 F2가 탈 거고, 여기가 이제 F3이 탈 거고, 여기가 이제 F4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증가함수니까 여기까지 대응시키면 돼. 괜찮지? 되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건 A가 1인 경우잖아. 말하자면 F1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1로 갔다는 거잖아. 그럼 F1이 어떤 사다리를 탄 거냐면 이 사다리를 지금 확정적으로 탄 거예요. F1이. 이해돼? 그러면 출발 지점 여기서부터 이 경로는 그냥 픽스야. 무조건 가야 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최단 거리로 어디까지 찍으면 되냐면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사각형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이 사각형을 보면 돼. 응? 4 곱하기 3 사각형을. 이해돼? 괜찮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를 갈 건데 A가 1임을 자처했으니까, 그러니까 F1이 1로 갔으니까 F2가 못하는 사다리, F3이 못하는 사다리 이게 다 정해져. 무슨 말이냐면 F2는 이제 이 사다리를 탈 수가 없어요. F2는 두 번째 사다리를 못 타. 얘는 이 사다리를 못 타. 얘는 이 사다리를 못 타요. 하는 거 이해돼?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까지 가는 과정에 이 사다리를 타는 경우들을 제외해야 된다고. 혹은 이 사다리를 비켜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 이해돼? 괜찮지? 해볼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돼. 그냥 천천히. 여기서 얘를 안 탈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그냥 도망가면 돼. 여기서 출발하면 자동으로 얘를 안 타요. 위로 올라갔어. 그럼 얘를 안 탈 거잖아? 그럼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면 돼. 그럼 자동으로 얘를 안 타. 이해되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가보자고. 이해되지? 첫 번째는 이 사각형을 보면 돼. 이 사각형. 너까지 와서 여기까지 갈 거니까. 이해되지? 괜찮아? 바로 계산해볼게. 이 X 표시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2 곱하기 여기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 6이2잖아. 그러면 15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15가지 경우가. 거기에서 이 사다리를 타면 안 된다며. 얘를 타볼게, 쌤이. 알겠지? 타.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직진.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세 가지 경우네. 맞죠? 그럼 쌤이 이번엔 이사다리를 타볼게. 이사다리를 타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가지야? 하나, 네 가지야? 네 가지.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선 자동이니까. 괜찮아? 근데 동시에 탔을 수도 있잖아요. 유일한 한 가지 경우로서.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은 끝났어. 이해되죠? 오케이?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럼 요 사각형을 보면 돼. 이번엔. 이 사각형 뭐야? 이 사각형. 괜찮지? 2 곱하기 3 사각형. 여기를 보면 돼요. 그럼 OC이니까 10가지 경로 중에. 되죠? 얘를 타고 가는 거, 얘를 타고 가는 거 이제 각각 계산해 보면 되겠지. 되죠? 자, 얘를 타고 가보자고. 요걸 타고 올 거야? 그러면 그냥 직진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 가지 경우잖아요. 이렇게. 이해돼? 그럼 얘를 타고 가보자고.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유일한 방법으로 한번 갈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 경우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널 타고 널 탄 것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중복 카운트 했으니까 다시 더해주면 되겠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얘를 계산한 거랑 아마 똑같겠지. 쌤 말하는 거 이해돼? 괜찮지? 오케이? 사실은 쌤이 대응관계를 왜 이렇게 보여줬냐면 여러분한테 0, 1, 2, 3, 4를 1 오른쪽에다가 0을 안 넣고 0을 이 위로 한 칸 올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대칭돼 있어요, 여러분. 공역이 얘 위에 하나, 얘 밑에 하나 이렇게 대칭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보면 알겠는데 A가 1인 경우와 이 A가 4인 경우가 계산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1인 경우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4인 경우가 계산값이 똑같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 여기서도 볼 수 있어.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잘 봐야 돼. 이게 그림이 난잡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되죠. 응?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 놈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 사다리를 탄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다리 타고 여기까지 갈 거니까 이제 이 삼각형이래. 이 사각형만 보면 돼요. 이 사각형만. 자, 하는 거 이해돼? 이해돼? 근데 이 사각형 안에서 X가 이렇게 세 개 쳐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사각형이 쌤이 방금 계산한 이 사각형이랑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경로가 똑같다고. 쌤 말하는 거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아. 이해돼? 그럼 또 누구랑 똑같겠어? A가 2인 경우와 3인 경우가 똑같겠지. 걔네들은 굳이 또 안 해도 되는 거야. 쌤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죠? 오케이? 되지? 두 번째 뭐 하면 되겠어? 두 번째는 A가 2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되죠? 오케이? 즉 F2가 자기 자신 2로 가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신으로 안 가야 된다. 그 말인 거다. 이해되지? 오케이? 해볼게. 이것도 대응관계를 먼저 한번 봐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확정적으로 얘는 1로 가야 되는 거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값은 누가 아니면 0 아니면 1로는 못 가니까 0 아니면 2 이렇게 있는 거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때 이 나머지 3 또는 4가 어디로 가는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F1은 0 또는 까먹을 것 같아서 2라고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얘네들이지, 얘네들. 2, 3, 4, 5에서 얘네들이 대응될 수 있는 거 2개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오케이? 아까랑 똑같이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2 또는 4 또는 5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그냥 계산해보면 되지 않겠어?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소분류를 해보면 F3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미리 쓸게. F3이 3으로는 못 가니까 4인 경우. 또 F3이 얼마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괜찮죠? 그죠? 그래서 F3이 만약에 2로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계산하기 더 쉽지. 얘가 어디로 가는지만 세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자기 자신 빼고 셋.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지? 되죠? 여기 한번 해봅시다. F3이 4로 갔어. 너가 4로 갔어.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결정하는 건데 자기 자신으로는 못 가니까 몇 가지 방법밖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가 보다. 맞죠? 그러면 마지막 F3이 5로 갔어? 그러면 뭐 4도 당연히 1로 오면 되는 거고 뺄 게 없네. 그냥 한 가지 이렇게. 괜찮지?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2 곱하기 2는 왜 곱해놨냐면 아까 F1이 0 또는 2였거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은 가지수가 5개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이제 10까지 나온다는 거네. 됐어? 그럼 여기 계산하면 그냥 답인 거네, 그지? 계산 한번 해볼게. 쌤 여기 숫자 예쁘게 다 써놨으니까. 이만큼 얼마지, 여러분? 16에서 7 빼는 거니까 9가지야? 이렇게. 괜찮지? 이만큼 얼마야? 5가지야,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4, 10, 14라고. 이게 A가 1인 경우, 여기가 A가 2인 경우. 얘는 A가 2인 경우랑 똑같을 거라고. A가 3인 게. A가 4인 경우는 얘랑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얘를 이제 여기 최단거리에서 보자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 어떤 사다리를 타야 되는지 알겠지? 이 사다리를 타면 돼요, 이 사다리를. 이해돼?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얘를 못 타니까 이렇게 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게 얘인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사각형을 봐주면 되는 거지, 이 사각형을. 하고 있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최단거리를 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되죠? 어쨌든 이제 더 편한 걸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그죠? 81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안 어려워가지고 81번. 맞죠? 그지? 82번도 좀 간단했고 쌤이 볼 땐 83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83번? 그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응? 차근차근 세면 되기는 하는데 82번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83번이 이제 그나마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죠. 해봅시다. 다 할 수 있을까? 1, 2, 3, 4, 5, 6, 7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간대. 이렇게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그때 가족권부터 쭉쭉쭉 써보면 F7 빼기 F1이 3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3만큼 차이는 안 돼. F1과 F7이.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그지? 써볼게. 1 넣으면 F1이 F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표현되거든. FN이 FN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F3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냐면 F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겠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또 당연히 F5는 누구보다는 F7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근데 가족권에서 이 F1과 F3의 차이를 결정을 해줬잖아. 맞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3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이미 픽스가 된 거야. 그 중에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거지. 되죠? 여기 차이가 지금 3이니까 F1과 F7 사이에. 괜찮지? 되죠? 그리고 이제 2부터도 한번 집어넣어 보면 F2가 F4보다 작거나 같고 똑같이 F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중복조합, 이 아래도 중복조합을 이제 활용을 좀 해야 될 것처럼 생겼죠. 맞지, 그지? 되죠? 그런 상황인가 봐. 그지? 그 다음에 다조건도 좀 보자. 다조건. 다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3분의 1 이렇게 돼 있네. 절대값 F2 빼기 F1 이렇게. 그지? 얘가 자연수래. 근데 보면 여러분 나조건 보면 1357 독립적으로 중복조합 246 독립적으로 중복조합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조건 때문에 F1과 F2의 모종의 이제 종속이 생긴 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F1 또는 F2를 결정 짓고 따로따로 이제 중복조합을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 그죠? 네? 얘가 자연수래. 그리고 시그마 1부터 4까지 그지? 3분의 1 곱해놔야겠다. 그죠? F 뭐 할까? 여기 문자는 뭐 안 중요하니까 뭐 쌤 이렇게 써놓을게. 그죠? 이 값도 자연수래.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즉 3분의 1에다가 그죠? F1, 3, 5, 7을 더한 게 자연수가 돼야 돼. 이 말이네.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얘가 자연수.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돼. 여기가 지금 앞에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맞지? 이런 말이야. 이놈들의 차이가 3의 배수다. 그 말이지. 맞죠? 이놈들의 차이가 3의 배수다. 여기는 이놈들의 합이 3의 배수다 이거지.
괜찮죠?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 이놈들의 차이가 3의 배수이려면 얘랑 F2랑 F1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야 돼. 맞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와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야 된다고. 물론 완전히 같은 숫자는 안 돼.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가족권에서 차이가 얼마만큼 난다 그랬어? 3만큼 난다 그랬잖아. 그게 얘네 둘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이해돼? 나머지가 동일하다고. 3으로 나눈